스텝 2의 423번부터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3개짜리 부등식이 있어. 근데 얘는 부등식일 때는 반드시 가운데 있는 게 2번 나온 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를 풀 때 잘못했어. 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 2번 나오게 해서 잘못 푼 거야, 부등식을. 그래서 잘못해서 풀었더니 잘못된 답이죠,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잘못된 답은 틀림없이 이 녀석을 풀어서 나온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던 그 잘못 계산한 거 그거야. 그지? 이거는 고2 때도 계속 나와, 잘못 계산한 거. 근데 아무튼 얘는 잘못된 답이긴 한데 이거를 풀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해가 이거인 걸 이용해서 A랑 B를 구하셔야지. 그러면 위에 있는 게 1번이고 밑에 있는 게 2번이라고 치면 3x가 1로 가면 5x가 있고 3x가 넘어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4a 더하기 2a가 되고 2x 6a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x가 3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풀면 5x가 이쪽으로 오면 6x 빼기 5x고 이쪽으로 주둥이를 벌리고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빼기 b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면 얘는 그냥 바로 하면 되겠다.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 그지? 그런데 1번과 2번을 통해서 얻어낸 답이 이거니까 자, 요거 두 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x는 3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a 빼기 b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3a가 6이 되죠. 3a는 6이야. 그래서 a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런데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구한 a하고 b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얘를 다시 써보면 a가 2니까 5x 빼기 8 그 다음에 a가 2죠. 그러면 3x 더하기 4 6x b가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얘를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올바른 부등식은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2번 나오게 풀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2x가 되고 얘가 이리로 가면은 12가 되고 x는 6보다 작아. 그 다음에 이쪽도 풀어보시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3x 크거나 같고 얘가 일로 오면은 9야. 그러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최종 답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답이죠. 얘가 그래서 잘못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정원아 이거 뒤에 잘 보이니? 글씨? 아, 빔 프로젝터 바꿔야 되나? 흐리게 보이지 나는? 잘 안 보이지 않냐? 보여? 자, 얘들아 부등식을 풀려면 문자가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셔야 돼.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x랑 y가 자연수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 중에서 근데 여기 있는 방정식은 뭐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방정식부터 풀어봅시다. 자, 방정식을 먼저 풀면 1번을 정리를 해보면 2x가 이쪽으로 오면 8x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2y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러면 2를 날릴까? 2를 날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식이 이런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 y가 눈에 거슬리지. y가 그냥.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y는 4x 빼기 1입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문자를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y가 4x 빼기 1이고 2x 플러스 5입니다. 근데 x랑 y가 자연수야.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3x 플러스 2, 8x 빼기 2, 2x 플러스 5가 되죠. 얘부터 풀면 얘 이쪽으로 오면 5x, 일로 오면 5x 크다, 얘로 가면 4야. 그러면 x는 5분의 4보다 크죠.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6x야.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와 7이야. 그러면 x는 6분의 7이지. 그럼 요거 두 개에서 이제 x의 범위가 나오는데 x는 5분의 4보다 크고 6분의 7보다 작은데 여기는 x는 자연수 1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y 값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4 빼기 1해서 y는 3해서 x는 1, y는 3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퉁퉁이 문제가 나오지. 퉁퉁이 문제. 근데 퉁퉁이 문제가 뒤에서 또 나와요. 퉁퉁이 자 여기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없을 때 해가 없대. 정수 x가 없대요. 정수 x가 없어.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쫙 보면 3, 2, 4 이렇게 있고 아이고 이것도 뭐야 3, 2, 4 먼저 3하고 2하고 4를 동시에 없앨 걸 먼저 생각을 하면 12가 적당할 것 같네. 그래서 12를 다 곱해주면 이거 계산을 하시면 4 마이너스 x 더하기 a 요거 전체에다가 1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 요거 전체에다가 12를 곱해주면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정수 x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4a 12 빼기 6x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이쪽부터 계산해 볼게. 얘가 일로 가면 2x 12 빼기 4a 그러면 x는 6 빼기 2a죠. 얘가 퉁퉁이가 되겠네, 그지? 얘가 퉁퉁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을 하면 얘가 일로 오면 3x 크다. 얘가 일로 가면 9야. 그럼 x는 3보다 커. 자, 그럼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먼저 그릴 수 있는 게 연두색이니까 3이 이렇게 있어.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 4가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퉁퉁이가 요 지금 해 안에 정수가 없으려면 일단은 퉁퉁이가 여기 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냥 퉁이라고 쓸게요. 퉁. 그러면 퉁퉁이가 지금 봤더니 먼저
6A 빼기 2A가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퉁퉁이하고 3이랑 똑같아지는 건데 그려보면 해가 정수 얘는 정수 x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들어가도 되겠네. 그런데 여기 있는 퉁퉁이가 4보다 크지만 않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럼 3하고 4 사이도 아닌 것 같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 퉁퉁이가 그러니까 정수 x가 없다는 말은 그냥 해가 없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 이쪽만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수 x가 없다는 이야기는 해가 없다는 것도 되잖아. 그래서 이쪽은 생각하지 않으면 되고 여기는 퉁퉁이가 4보다 작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되나?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퉁퉁이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하얀색이랑 빨간색을 보시면 정수가 둘 다 빠졌어.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2A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2고 답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또 퉁퉁이 문제가 있지. 이제 중학교 때는 이 퉁퉁이 문제를 안 내는 학교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완전 필수예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등식이 나중에 집합 명제할 때도 계속 나와요. 부등식이 되게 중요해요. 부등식은 천천히 아주 문제를 조곤조곤 다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부등식을 잘 하셔야 돼요. 부등식 자 보면 연립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밖에 없대.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면 얘가 일로 오면 2x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면 6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위에 있는 거는 8을 곱해봐야 되겠지. 8 양변에 이렇게 8을 곱해보시면 자, 요거 두 개 계산을 하시면 2x 얘하고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a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하시면 4x 얘네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야. 자, 얘가 이쪽으로 오면 2x가 크거나 같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요. 1 빼기 4a지. 그러면 x는 2분의 1 빼기 4a가 되죠. 자, 퉁퉁이가 나왔어. 얘하고 얘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잠깐만. x가 3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2부터 세팅을 해볼게. 대충 이렇게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얘를 그리면 이렇게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 있는 퉁퉁이가 얘가 그림을 봤더니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지? 여기 이렇게. 그럼 이 부등식의 해안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만 들어가잖아. 근데 퉁퉁이가 이쪽에 오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가도 안 되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제 등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죠. 퉁퉁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얀색하고 빨간색을 보시면 마이너스 1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도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고 이제 이걸 풀면 자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2를 빼요. 마이너스 5 2를 빼면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얘가 1로 오지. 4분의 3.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실수 A의 범위는 저렇게 됩니다. 자, 퉁퉁이 문제 한 3개쯤 풀었고 이제 교육청 기출문제를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는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만난대요. 첫 번째 조건은 이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2차 이 직선이 주인공인데 얘가 이 녀석하고는 만나고 이 그래프하고는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 상황을 좀 그려드리면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요 그래프하고는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2번 만날 수도 있고 한 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지? 제가 하얀색으로 그린 곡선은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인 거고 요 직선이 요 곡선하고는 안 만나려면은 얘가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고 얘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연두색 곡선은 이쯤 있어야 되겠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읽고서 이렇게 상황을 스케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에서 보시면 얘네 둘이 만나는 거는 여기서 만난다는 표현이 실근이죠. 그죠? 무슨 그래프끼리 만나는 건 무조건 실근이야. 만난다는 이야기는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을 연립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연두색 곡선하고 여기 있는 이 하얀 직선을 연립한 이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난다는 표현은 누구 실근이에요, 실근. 실근이 교점이니까. 그러면 x제곱 빼기 3x 4 빼기 k는 0이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9 빼기 4 4 빼기 k 이렇게 있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4k가 되고 9에서 16을 빼시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얘는 k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쪽에서는 얘를 이제 풀어보면 x제곱 빼기 6x 15 빼기 k는 0인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은 자, 짝수 판별식 가야 되니까 B프레임이 마이너스 3이니까 9 빼기 15 빼기 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얘는 k 9에서 이걸 빼면 6
이렇게 되고 K는 6보다 작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K가 4분의 7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게 얘가 답인데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대충 1점 블라블라니까 정수 K는 2, 3, 4, 5, 6은 안 들어가니까 답은 4개죠. 답은 4개. 자, 그 다음에 428번을 형광펜으로 두르세요. 자, 근데 이 문제 내더라고 고등학생들한테. 자, 이제 그림으로 풀 건데, 자, 의자에 사람 앉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과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건 이제 방정식 문제만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중학생들 시험 볼 때 항상 시험에 들어가던 거야.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귀찮겠지만은 제가 그리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림이 없으면 니네가 이거를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림을 좀 이따 그려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자, 학생이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중1 때부터 많이 얘기했으니까, 얘들 학생들을 긴 의자에 앉힐 거야. 그럼 내가 X를 잡을 때 항상 두 개 중에서 개수가 작은 걸 X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학생들한테 줄 때는 학생을 X로 잡아야 되지만, 학생을 긴 의자에 앉힐 때는 긴 의자가 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얘를 X로 잡아야 되죠. 그지?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데, 이거에서 학생 수를 알 수가 있지. 긴 의자에 5명씩 앉았는데 8명이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밖에 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긴 의자랑 학생 수를 세팅을 했어요.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런데 얘를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옛날에 니네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문제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중1 때 방정식 활용할 때. 자, 보세요. 연두색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 좋아. 유치하지만 그림을 다 그리자. 6명씩 의자에 앉았어. 6명씩 의자에 앉았어. 이렇게. 지금 요 의자들은 6명씩 다 앉아있는 거야. 근데 의자가 4개가 남는데, 의자가. 그럼 여기 뭐 남아있는 의자는 이렇게 비어있는 의자지. 빈 의자. 아무것도 없는 의자. 이렇게 의자가 4개가 비어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것만 그려. 그러면 안 되죠. 뭐를 그려야 되냐면 연두색 의자를 하나를 더 그려야 돼. 연두색 의자를. 잘 들어봐. 연두색 의자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우리한테 의자가 5개 남았다고 할 거야. 그지? 근데 의자가 4개 남았다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연두색 의자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의자 X야. 지금 그림을 봤더니 반드시 6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남아있는 의자에서 하나를 더 빼야 돼. 이게 핵심이라고, 문제. 그러면 이렇게 되지. 남아있는 의자 하나, 둘, 셋, 4개에서 하나를 더 빼야 돼요.
여기 연두색 의자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의자가 4개 남았다고 할 것이고 2명이 앉아 있어도 의자가 4개 남았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이 연두색 의자에 사람이 6명이 꽉 차 있어도 의자가 4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항상 남는 의자에서 하나를 더 뺀 것만큼 더 뺀 거에다가 6명씩 앉아 있는 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 수는 이거야. 그림을 봤더니 지금 6명씩 꽉 차 있는 거는 이만큼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연두색 의자에 한 명이 앉아 있을 때부터, 그지? 이 상황이 돼도 의자가 4개 남아 있는 거야. 한 명이 있을 때부터 몇 명? 6명이 다 앉아 있을 때까지, 그지? 그죠? 학생 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를 2가지를 볼 텐데, 긴 의자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생 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긴 의자만 물어봤는데 봐봐. 중요한 건 긴 의자하고 학생 수는 반드시 자연수여야 돼. 둘 다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돼. 의자가 1.5개 그럴 수 없잖아. 그럼 먼저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거 줄치거부터 풀면 여기가 6x고 5x 넘어오니까 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9인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7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x. 아이고 크구나. 자, 30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4인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2지. 그러면 자, x는 32보다 크고 37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x는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답은 38이 답이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긴 의자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수의 범위를 물어봐. 그럼 애들이 x가 이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5x 플러스 8로 만들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학생 수를 물어보면은, 자, 긴 의자 수가 될 수 있는 거가 32, 33, 34, 35, 36, 37,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구해놓고 학생 수는 자 5x 플러스 8이니까 자 5 곱하기 32 더하기 8이야. 이거 5가 하면 160. 그러면 학생 수는 168. 근데 내가 등차수열 설명했지. 1차식이죠. 여기는 5가 공차야. 5개씩 커지는 거야. 여기다 5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 5를 더하면은 173이지. 5를 더해. 178이야. 5를 더해. 183이야. 5를 더해. 188이야. 5를 더해. 193이야. 확인해보자. 5 곱하기 36 더하기 8은 이걸로 한 거야. 이거 180이잖아. 188 맞지? 제가 등차수를 설명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공차야. 그럼 얘를 딱 보고서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아이들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50 더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학생 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 의자 수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7, 6개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똑같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6개만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림부터 잘 필기해 보세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니네 이거 그림 없으면 다 틀려. 다 틀립니다, 다. 근데 이 문제를 내더라고. 잘 내더라고. 그냥 내는 걸까? 끝났고 이제 오늘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부등식 좀 풀어볼게요.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그림을 꼭 그려야 돼. 근데 저기 왜 연두색 의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저 의자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비어 있는 의자가 4개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얼추 적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하고 1개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 2차 부등식까지는 못 나가고, 자 볼게요. 이제 그 다음 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이제 이거는 교과서 필수 예제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봐봐. 이거는 제가 그리는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자 보세요. 절대값에 이제 여기서 저 1번하고 2번만 외우면 돼요. 얘들아. 1번하고 3번은 이제 3번은 뭐 굳이. 자 보세요. 얘를 어떤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아.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수가 절대값이 a보다 작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리는 부분 아니겠어요? 요 안에 있으면 절대값이 a보다 작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보면 여기 요 부등호가 4시5 탈 때 이거랑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사이값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가장자리 할 때 가장자리 위에 있는 얘는 4가 이 시옷이랑 이거랑 비슷하지? 근데 얘는 어떤 수의 절대값이 a보다 크대.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림을 또 하나 그려줄까? 자,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빨간색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겠네. 그죠? 절대값이 a보다 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보세요. 사이값 가장자리.
끝났지? 다 외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배우는데 2차 부등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이제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야? 가장자리 사이값이지. 그지? 그려봐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이렇게 3이야. 이제 이거는 2차 부등식인데 위에 있는 거는 해가 여기죠? 가장자리. 이게 뭐야? 이게 곡선이고 0이 x축이잖아. 이 그림에서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빨간색이지? 가장자리. x는 3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얘는 해가. 그 다음에 얘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잖아.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그럼 사이값. 근데 여기서 또 얘가 시옷이야. 사이값. 얘는 가장자리. 근데 절대값도 똑같죠. 그지? 사이값, 가장자리. 그래서 이 그림들하고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푸는 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절대값 하나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3번은 외울 필요는 없어. 3번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떤 수의 절대값이 A하고 B 사이래.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자 절대값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0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고 5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똑같이 대칭되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요 부등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색칠하고 색칠 안 하고 여기 색칠하고 색칠 안 하고 그냥 이거죠. 이걸 또 뭐 굳이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때마다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구간 나눠서 풀기. 자 절대값 정의죠.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풀자. 그러면 얘들아 사이값인지 가장자리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사이값이랑 가장자리. 자 보세요. 두 개를 같이 놓을까? 얘를 보시면 얘가 사이값이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 밑으로 바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여기 이거 대신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잖아. 근데 여기 x 대신 2x 빼기 1이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오셔야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부등식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2를 다 더해. 2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눠 해서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은 이거죠. 자, 두 번째 거 좀 짜증나겠네.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절대값이 3하고 5 사이에 있으면 제가 그리는 여기에 있겠죠. 그치? 수가. 근데 여기 x 대신 x 빼기 1이니까 이거 보고 하면은 x 빼기 1이 3하고 5 사이. 근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5어예요. 오케이? 5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죠. 그러면 하나씩 더하면 6.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하면
해서 얘가 답이 되죠. 이렇게. 자, 430번 좀 하나 풀어줄까? 여기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그러면 니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3x 빼기 a 있고 여기가 사이값이니까 b하고 마이너스 b죠. 그 다음에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다 a를 더해요. a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는 4가 돼야 되니까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지. 그죠? 저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게. 절대값 기호가 2개 있는 부등식인데, 자, 나중에는 제가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를 이거를 물론 원칙적으로 푸는 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걸로 가고 두 번째 할 때 그래프를 가르칠게요. 보세요. 다음 부등식을 풀으래. 근데 여기에 얘들아 만약에 숫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하고 달라. x 더하기 2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막 3x가 없고 7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지. 얘는 가장자리니까 큰 거보다 크고 x 플러스 2가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와야죠. 이렇게 외워야 돼. 가장자리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큰 거랑 작은 게 있잖아.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가장자리는. 그래서 딱 보자마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풀면 끝이거든. 근데 여기 숫자만 있잖아. 근데 여기 문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경우를 나눠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게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가 x 플러스 2고 3x 플러스 7이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 이 상황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럼 이제 이쪽을 푸시면 이거 일로 오면은 2x 얘가 일로 가면 마이너스 5고 x가 2분의 마이너스 5라서 얘가 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잖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그려보셔야지. 뭐다 그릴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5는 이쪽에 있겠네.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래프 그려봤는데 해가 없네.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이건데 실은 이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보셔야 되거든. 근데 해가 없어요. 그지? 뭐야? 그치? 해가 없지. 지금 저 두 개를 동그라미 치고 이거 두 개를 그려봤어. 내가 이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이거죠? 얘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잖아. 해가 없다.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이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얘를 풀어보시면 얘 일로 가면 4x 4x 얘로 가면 마이너스 9야.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9야. 근데 또 겸손하게 그려보셔야 돼. 겸손하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마이너스 4분의 9는 여기쯤 있겠네. 그죠? 그럼 그림에서 얘하고 얘가 지붕 두 개 있는 부분이 이거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은 이거죠. 그렇다면 최종 답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집합이거든.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 구하고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 구한 다음에 경우를 나누었으니까 최종 답은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인데 여기서 해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답은 이것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얘네 둘 다 답으로 인정을 해야 돼. 자, 해서 최종 답은 이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 근데 나중에는 이거 그냥 다 그래프 그려서 풀 거예요. 1차 함수잖아. 그지? 1차 함수죠. 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는 부등식. 오늘 이제 내가 여러분들 꼭 가르쳐야 되는 건데.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빵이 되는 x값을 두 개를 찾아.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반드시 이게 그려. 겸손하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고 세 번째는 x가 3보다 커요. 처음에 안 들어가야 되지. 등호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 등호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야?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짝꿍이고 음수일 때가 혼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작으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 그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잘 들어. 오늘의 핵심은 이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숫자를 적당히 하나 골라요. 마이너스 2 같은 거,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거 둘 계산하면 음수지. 음수니까 여기다 얘는 음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x를 뭐 대충 마이너스 2로 잡고 마이너스 2로 잡고 여기다 집어 넣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얘는 플러스지. 그럼 절대값 기호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얘는 음수니까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이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 이쪽으로 가면 2x가 되고 이게 2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면 최종 답은 이거인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아니야. 내가 아까 이게 전에 풀 때 그랬잖아. 요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을
여기에다가 새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 근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저거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무조건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교집합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세팅하셔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세팅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여기에 적당하게 뭐 x에 빵 같은 거 집어넣어. 빵 0이 요 부등식 해 안에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실제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x 플러스 1과 3 빼기 x의 부호야. 여기는 이 빨간 아이들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가 되죠. 빵을 집어넣으면 얘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둘 다 플러스잖아. 둘 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잘 들어. 어려워.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 이거 그대로 나왔어. 얘도 그대로 나왔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x가 없어져. 그럼 정리를 해봐야지. 0 곱하기 x가 4니까 넘어오면 2야. 해가 없지. 해가 없다. 우리가 이렇다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 겹치는 건 없어. 얘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는 게 뭐가 있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해가 없다. 세 번째 거 해보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x에다 4 넣을게. 4 x 4 넣을게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이건 플러스고요. 4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야. 그지? 그럼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플러스니까 그대로.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2x가 되고 8이야. 그러면 얘는 답이 x가 4보다 큰 거야. 근데 얘가 답이 아니야. 이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으니까. 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을 여기다 세팅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그려보죠. 여기 3이 이렇게 있고 여기 4가 이렇게 있어. 4가 이렇게 가고 3은 아이고 수직선 잘못 그렸지.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지? 그러면 지붕 두 개 있는 데는 이쪽이니까 x가 4보다 큰 거야. 그런데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잖아요. 경우를 나누는 녀석의 답은 이거 세 개의 합집합이야. 그래서 최종 답은 얘는 해가 없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야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다가 답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죠? 자, 이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절대값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절대값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거야.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한번 그래프를 좀 해볼까? 가르쳐 볼까?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연습을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은. 자, 432번을 보세요.
여기 요거 풀어볼까? 요거 풀어보고 요거 보니까 딱 풀기 싫게 돼 있지, 그지? 응. 야,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그래프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 수 없어요. 이거 그래프로 나중에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로 풀 수가 없어. 자, 한 번 더 풀어줄게요. 아까 여기 숫자만 있었는데 여기 x도 있으니까 우리의 뭐야 관심은 x 플러스 1과 2 빼기 x의 부호야. 우리의 관심은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고 우리는 저 연두의 부호가 궁금한 건데 그냥 이거 글씨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까? 여기 얘네들이 빵 되는 거를 두 개를 찾아. 마이너스 1하고 2. 그 다음에 이거를 귀찮아 하는데 이걸 그려. 이거를 꼭 문제 푸실 때 그리세요. 그려버려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저걸 보고서 경우를 분류를 하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클 때.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적당한 숫자를 하나 초이스해. x를 마이너스 2쯤으로 갈까? 마이너스 2. 응.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얘 음수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양수지. 그지? 그러면 저기서 명령어가 시키는 대로 이거 음수를 마이너스 9 붙여서 나오고 엄마야 얘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괄호 쳐서 나와야지. 근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 아, 이쪽에 x가 있구나. 이쪽은 x가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3만 남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면 x가 작다 4보다인데 이 녀석의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집합을 여기다가 다시 세팅을 해야 돼. 근데 그림을 그려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작아. 그러면 지붕 두 개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답이 얘가 아니라 이거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걸 구했어. 그럼 두 번째에서도 답이 나오겠지. 세 번째에서도 답이 나오겠지. 근데 최종 답은 이 아이들을 전부 합집합으로 만들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적당하게 x를 뭐 0으로 세팅을 해. 0. 저 부등식 안에 있는 거 중에 0이잖아. 0을 집어넣어봐. 플러스지. 0을 집어넣어봐. 플러스지. 둘 다 플러스야. 시키는 그대로 나오고 빼기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이거 계산하시면 2x 빼기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3x가 2야. 그러면 x가 3분의 2보다 작은데 얘가 답이 아니야. 얘하고 이 녀석의 교집합을 또 수직선을 그려봐야 돼. 틀리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는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 3분의 1은 여기에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답이란 말이지. 여기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1 3분의 1이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절대값 비호가 두 개 있는 부등식 푸는 거 연습만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 할게.
뭐 적당히 x를 3으로 잡아. 3으로 세팅을 해. 그래서 3 집어넣어봐. 플러스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지. 앞에 있는 건 플러스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니까 얘 그대로 나와.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x 지워지고 얘가 일로 오면 x 이렇게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답이 아니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을 또 그려봐야 돼. 내가 이래서 부등식 하실 때 반드시 수직선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한 거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고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지. 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제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무조건 가르치는 이유가, 자, 얘는 해가 없으니까 얘는 더할 필요 없고 얘네 둘을 합치는 거야. 얘네 둘을 합치는 그림을 또 그려봐야 돼. 최종 답은 이게 아니야. 봐봐. 최종 답을 x가 마이너스 1 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서술형을 이렇게 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 그래. 그 부등식은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보셔야 돼요. 겸손하게. 자, 이거 두 개 그려볼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분의 2가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그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3분의 1을 포함하지 않지. 근데 5원은 합집합이지. 합집합은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합치는 거야. 그럼 이 파란색이 이 안으로 여기를 메꾸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지? 파란색이 안을 메꾸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최종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합치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파란색에 여기서 메꿔주거든? 그럼 최종 답은 이거가 아니라 x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야. 오케이? 내가 문제를 잘 골랐네. 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드릴까? 자, 스텝 2. 스텝 2.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그래프를 풀면 쉬운데. 일단은 연습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못 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435번을 좀 풀어줄게요. 야, 이 뭐냐?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이게 뭔 말이지?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여기 K니까 이거 지금 전체는 숫자로 보셔야 되지. 그지? 근데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 X가 없잖아. 이거 숫자야. 사이값이야. 그지? 사이값이지. 저 부등호 방향을 보시고, x 빼기 2는 3분의 2 k 빼기 4하고, 그러면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뭐가 되겠어? 4 빼기 3분의 2 k가 되겠죠. 그지? 얘를 보고서 이걸 써야 된다니까? 이쪽 큰 거. 이쪽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 그 다음에 2를 더하자. 그럼 이제 x의 범위가, 자, 세 군데에다가 2를 더하면
3분의 2k 빼기 2. 여기다 2를 더하면 3분의 2k 플러스 6 이래 되지. 아, 이게 뭐지?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네.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자, 그래프를 가르쳐야 돼. 첫 번째, 절대값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인 건 없지. 절대값은 거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고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3분의 2 k 빼기 4가 0보다 작으면 안 되지. 그럼 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숫자인데 여기 숫자인데 이 값이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있는 3분의 2k 빼기 4가 음수가 되면 해가 없죠. 근데 보세요. 이제 이걸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그러면 일단 얘를 풀면 3분의 2k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k는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니까 k는 6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수 k의 개수는 5개죠. 그지? 그런데 자 보세요. 처음에 했던 건 뻘짓이지. 자,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좀 가르칠게요. 얘는 그려보시면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얘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인데 x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선택을 하래.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선택을 하래. 그럼 제가 그린 그래프가 지금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자 봐봐. y는 x제곱이랑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랑 그래프가 되게 비슷해. 왜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곡선이었잖아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V자 형체의 얘도 2차 함수 곡선 같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랑 되게 친해져야 되거든. 근데 요 지금 상황에서 봐봐. y는 x 빼기 3의 제곱을 여기다 그리라 그래. 그러면 이 하얀 녀석을 어떻게 해? x축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y는 절대값 x 빼기 3을 그려보래.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3이 쿡 찍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이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1차 함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혹시 y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그리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3,4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있는 것도 y는 절대값 x 빼기 3 플러스 4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꼭지점처럼 2차 함수랑 똑같이 이게 보시고 그냥 그리면 돼요. 얘도. 이해했습니까? 그죠? 이제 이 녀석이랑 얘가 같은 패턴이라는 거. 그럼 봐봐.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 그래프로. 봐봐. 얘는 지금 숫자예요. 여기 있는 부등식은 자 y는 x 빼기 2의 절대값과 y는 3분의 2k 빼기 4인데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려볼게. 얘가 자, 이걸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얘가 y는 절대값 x 빼기 2지. 여기가 x축이야. 근데 y는 숫자니까 뭐 y는 5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3분의 2k 빼기 4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쓱 그었어. 여기가 y는 3분의 2k 빼기 4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치? y는 5. 왜냐면 얘 지금 전체가 숫자니까 x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그어주면 봐봐. 요 그래프가 연두색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잖아. 그지? 근데 이러면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연두색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지. 이 연두색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면 되지. 연두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그래프가 연두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지.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풀었어? 얘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음수이기만 해야 되죠. 만약에 얘가 x축이 된다면 y는 3분의 2 빼기 4가 0인 거잖아.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가지. 이 하얀색 그래프랑 이 상수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 근데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으려면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안 만나지. 오케이? 내가 별표 1000개 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봐봐. 이거는 풀어보시고 자, 일단 437번을 풀어줄게요. 아, 얘 뭐냐? 봤더니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절대값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근데 자 봐봐. 얘는 여기 절대값이 밖에도 이렇게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있어.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일단 하얀색만 보는 거야, 하얀색. 여기가 사이 값이잖아. 그러면, 오이씨, 저 노란 녀석이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와야지. 노란 녀석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구나. 이 노란 녀석을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가 눈에 거슬리니까
5를 다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여기 절대값이 없네.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그려보세요. 여기가 3, 7 이렇게 존재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통수학 2를 할 때 이걸 다 그래프로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면 좋은데 훨씬 빨리 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439번은 그래프로 안 풀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프를 풀면은 되게 쉽거든? 439번은 풀지 마세요, 아직. 오케이?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니까. 봐봐. 이거 마무리 지을게. 그럼 여기서 이거 보고서, 이 부분이구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고 x 플러스 1이 3하고 7 사이에 있는 거구나. 이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4 또는 2하고 6 사이구나. 답은 이거죠. 답은. 자, 그 다음 439번은 풀지 마세요. 이걸 그래프를 안 풀면 풀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부등식의 해와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똑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요 위에 있는 녀석이 얘가 B 절대값 1 빼기 X인 거 알고 있잖아. 3 x 플러스 1의 절대값인 거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게 a 빼기 b의 절대값과 b 빼기 a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즉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얘를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는 그래프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의 해랑 이거의 해랑 똑같대.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풀면 이거를 풀면 얘가 일로 가면 x가 크다. 얘 일로 오고 얘 일로 와. a 빼기 4. 여기를 풀면 얘가 일로 가면 5x b 빼기 4.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a 빼기 4하고 크고 5분의 b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치는 아이들이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걸 풀어야지 또. 풀면 마이너스 1하고 1 풀이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세 번째 케이스는 x가 1보다 클 때. 등호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그러면 첫 번째 거 음수 마이너스 2 같은 거 둘 다 음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9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x 빼기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9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는 적당한 거 집어넣어. x에다 빵 집어넣어. x에 빵 집어넣으면 음수지. 빵 집어넣으면 양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2 x 빼기 1 마이너스 9 붙이고 이거는 그대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x에다 3 같은 거 집어넣어.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고 둘 다 플러스지. 그럼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2 x 빼기 1 3 x 플러스 1. 학교 시험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두 개 주고서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줘. 2차 부등식 주고서 연립으로 풀게 하는 거. 그럼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지.
이거면 문제 하나 푸는데.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는 부등식을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겁나게 하셔야 돼요. 이걸.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와. 미적분 할 때도 계속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풀면 갑자기 풀기 싫다. 이거 풀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빼기 1 넘어가면 10. 그럼 이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근데 얘가 답이 아니라니까. 요거 두 개 수직선 그려봐야 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거 이렇게 그려봐. 그럼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거 푸시면 x 마이너스 2, 5 4네. x가 4보다 작아. 근데 얘가 답이 아니야.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다 다시 세팅을 하시면 얘가 이거를 온전히 다 포함하네?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보시면 5x고 1이 넘어가니까 8. 그럼 x가 5분의 8보다 작아. 근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교집합을 구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8보다 작지. 근데 최종 답은 이거 세 개를 합집합으로 묶어야 돼. 합집합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분의 8.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5분의 8이 있네. 그럼 두 번째 거는 여기 등은 들어가 있잖아. 메꾸고 이만큼 와. 세 번째 거는 여기 1일 때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 메꾸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5분의 8 사이고 얘가 마이너스 1고 얘가 5분의 8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12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 439번은 아직 풀지 마세요. 이거 그래프를 안 풀면은 못 풀어요. 되게 어려워서. 여기까지 할게요.